안녕하십니까. 서울사이버대 김영민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도심물류 그리고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심물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등장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물류센터들이 외곽 쪽에 주로 위치했다가 외곽에서 도심으로 배송해주는 그런 형태로 갔다가 또 보관 중심의 물류센터들이 이제 그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을 했죠. 자, 도심 외곽 쪽에다가 필요한 물건들을 상당량 또 많은 종류 많은 양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피킹 물건을 꺼내서 필요한 포장을 하고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이와 같은 하나의 전체 주문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이행을 하는 그런 풀필먼트 센터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풀필먼트 센터가 도심 외곽 쪽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멀다라고 하면 2시간 거리, 짧으면 1시간 정도면 더 좋겠죠. 자, 이와 같은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풀필먼트 센터 서비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객은 더 빨리 받기를 원하죠. 우리 퀵커머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또 예전보다 많은 양이 아니라 조금 더 양이 작은 상태로 주문을 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는 도심 외곽이 아니라 도심 내에도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물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풀필먼트 센터가 더 쪼개져서 배송하는 권역도 조금 더 작게 권역별로 위치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풀필먼트 센터 개념에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심 물류와 함께 등장하게 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은 제가 서울시의 지도를 놓으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었느냐면 서쪽과 동남쪽 그리고 북쪽 세 곳에 풀필먼트 센터를 위치를 시켰고 서울 권역을 세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림을 잡았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요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 풀필먼트 센터가 위치할 수도 있고 권역이 다를 수도 있죠. 권역이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떤 권역은 넓고 어떤 권역은 좁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 그림에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의 풀필먼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넓은 상대적으로 넓은 권역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는 조금 더 빨리 받고 싶어요. 지금처럼 퀵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벽배송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신선식품에 대한 이 요구들이 더 많아지면서 더 빠른 시간 안에 배송을 원하는 그런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퀵커머스다. 또 라스트 마일 델리버리 서비스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는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문 이행 능력 중심의 도심 물류센터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풀필먼트 센터가 이제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보게 되면은 풀필먼트가 아니라 이제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는 적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풀필먼트 센터가 취급하는 물품의 양, 상품의 양 적을 거고요. 종류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배송하는 상품의 양도 상대적으로 적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풀필먼트 센터에서는 3개로 이렇게 제가 가정을 해서 제시를 했지만은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풀필먼트 센터가 도심 내 곳곳에 배치를 시켰고
배송 권역, 붉은색 점선을 표현하는데요. 배송 권역도 풀필먼트 센터보다는 상당히 좁은 권역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엄청난 규모의 물류센터가 아니라 작은 규모의 물류센터, 풀필먼트 센터들이 도심 곳곳에 위치하면서 거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배송을 해주는 그러한 물류센터들이 향후에는 도심 내에 곳곳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MFC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가 어떻게 그 기능을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LG CNS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서울시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권역도 아까 바로 전에 제가 인위적으로 그렸던 하나의 서비스 권역 원이죠. 작은 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인트를 찍어놨네요. 이게 하나의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의 거점입니다. 우리가 도심 내에 많죠. 그리고 배송을 할 때도 풀필먼트 센터의 경우라고 하면은 1톤 정도의 차량에 의해서 화물을 배송하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하면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심 내, 복잡한 도심 내에서 1톤 트럭을 가지고 배송을 한다? 상대적으로 그 배송 차량 안에 물품을 싣고 가는 배송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요. 또 이 트럭이 1톤 트럭이 배송을 하기 위한 1회 배송을 하기 위한 코스도 상대적으로 길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로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양도 적고 빠른 시간 안에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톤 트럭이 배송할 거다? 자,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륜 자동차가 더 심하게 하면은 전기 자전거 이와 같은 형태로도 배송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는 도심 외곽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 인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무실 근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 내에 이러한 센터들이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는 박스 단위의 소량 물품 주문이 박스 단위의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에서는 이거보다 더 양이 적은 그런 형태의 주문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 대응해야 되죠. 또 상품의 양이 적어지다 보면 이제는 포장 단위도 점점 작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귤 한 박스, 사과 한 박스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귤 10개 봉지에 담아서 사과 2개 봉지에 담아서 이것을 주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배송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소량 포장 단위에 대한 배송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량 주문, 소량의 상품들, 소량 포장 상품들, 자, 이런 것들을 배송해 주려고 하는데 굳이 1톤 차량을 투입시킬 필요가 없어지겠죠. 결국은 이륜차를 통해서 배송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오토바이를 통해서 배달 받듯이 자,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에서 이제는 1톤 트럭이 아니라 이륜차에 의해서 엄청난 배송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는 무인 배송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은 도심 내에 하나의 빌딩을 물류센터화해서 여기에서 드론으로 배송을 하는 그런 특허 기술을 개발을 했거든요. 자, 도심 내에서도 무인 자동차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는 배송을 위한 로봇입니다. 지금은 식당 내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음식이 이 배송 로봇에 의해서 가져다 주는 그런 형태로 하겠지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나오면 인식을 하고 그것을 피해 가기도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앞에 멈춥니다. 파란불을 바뀌었으면 횡단보도를 따라갑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무인 배송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이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시간 싸움이죠. 우리가 이제 새벽에 신선식품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개 회사들이 있죠. 그러면 밤 시간에, 저녁 시간에 주문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류센터에서 풀필먼트 센터겠죠. 풀필먼트 센터에서 지품을 해서 포장을 해서 다음날 새벽에 배송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문부터 배송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주문에서부터 배송을 완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면 3시간, 정말 짧게는 1시간까지도 이렇게 단시간 내에 배송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는 반드시 이 기능을 부과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귤 10개, 사과 2개를 주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주문했는데 저녁 때 가져준다, 이런 형태가 아니죠. 아침에 회사에서 출근해서 10시에 주문을 했는데 점심 먹기 전에 배송을 해가지고서나 내가 귤을 먹으면서 사무실에서 귤을 먹을 수도 있죠.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배송 서비스가 요구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를 1시간에서 또 적어도 3시간 이내에 배송을, 요거는 배송 시간만 3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주문을 하고서 마지막 배송을 완료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3시간 이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단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류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향후에 내가 운송 쪽에 종사를 하든 아니면 물류센터 쪽에서 종사를 하든 아니면 물류 업무를 기획을 하든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든 간에, 자,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미리 캐치를 해서 그에 대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단시간 내에 인프라에서부터 갖출 수가 없죠. 또 정부 시스템도 당연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리 염두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 기존의 설비, 이런 것 가지고서는 사실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또 우리가 강조할 부분은 물류 4.0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물건을 지품, 피킹이라고 하죠. 꺼내서 하포장도 하고요. 자, 마지막 가져다 주는 배송까지 3시간으로 끝내려고 하게 되면 사실상 수작업이다 라고 하게 되면 3시간 안에 일하기 힘들어요. 결국은 어떤 자동화된 기술이 여기서 접목이 되어야 될 거고요. 또 보통 풀필먼트 센터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상당히 많은 보관이 되어 있어서 웬만큼 주문이 돼도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풀필먼트 센터는 넓은 지역이 아니라 특정한 권역, 여기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많은 양의 상품을, 또 많은 종류의 상품을 이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안에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도심 내에 소형의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객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배송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권역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이 주로 어떠한 상품을 주문을 하는지, 언제 주문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만큼 주문을 하는지, 이러한 데이터들이 또 있어야 되고요. 이 빅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서 A라고 하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B라고 하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AI와 같은 이러한 기술들, 빅데이터와 같은 물류 기술들이 다 접목이 되어야만 이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도 접목을 해서 활용을 해야만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학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통이나 물류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서 비즈니스 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역, 물류, 유통,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들이 무역 쪽에서, 예를 들면 통관 쪽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국내 소비자 쪽에서 유통이나 아니면 물류 쪽에서 또 이커머스 쪽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모습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또 저는 이와 같은 기술들이 화물을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물류센터의 기능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가 릴레이식으로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최근의 트렌드를 우리가 한눈에 좀 쫙 보면서 구슬과 구슬을 쫙 꿰가지고 정말 좋은 액세서리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보기 형태로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 학과에서 해당되는 과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가시고 여기서 뭔가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미래의 유통, 물류, 무역 이 분야에서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인사이트들을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하면 저희하고 언제든지 또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요. 또 컨택 포인트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향후에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